정조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바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악인으로, 사도세자가 불충불효한 사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한 정조는 그의 아들로서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가변을 화성에서 치르고 그것을 이제 을묘원행의궤라고 해서 의궤를 만들어요. 아주 자세한 역사적 기록을 남깁니다. 정조는 효를 실천한 그런 왕이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효를 실천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성리학적인 가치에 매우 충실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은 효를 실천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조가 중시한 가치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였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의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좋게 보면 조선시대의 여러 방면의 문화적 역량을 총 집결한 결정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자연관, 조선의 왕의 어떤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조선인의 예술성 또 이제 과학성이란 말은 왜 나오냐면 성을 쌓을 적에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중기라든가 뭐 유형거라든가 녹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과학성 또는 경제성이 증명되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날카롭게 따져보면은 역시 좀 과장이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조가 이 성을 쌓을 때가 18세기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무슨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몇 개의 기구를 이용한 걸 가지고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죠. 그런 기구는 사실 중국이나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과학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구들은 새롭게 장안된 기구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본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설계와 공사의 신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나 한국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 신도시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정조의 효심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아주 좋게 봤을 때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결집한 거다라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정조의 정책에서 뭐랄까 정조 나름으로는 회심의 선택이었지만 후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조의 문체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 반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조가 공연히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지금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문해사조가 당시 조선에 유행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유행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 유행에 민감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식인들이 폐관문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야담 같은 거예요. 민간의 이야기, 민간의 떠도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문학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온갖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죠. 이런 풍습은 중국의 명나라 때, 명나라 말기에 나타나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이라면은 이런 새로운 문해사조를 크게는 소품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소는 작을 소자, 품은 작품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즉 긴 글이 아니고 짤막한 글들인 건데요. 에세이 스타일의 짤막한 글들인데, 그 글들이 정조에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이런 폐관문학이나 소품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추구하거든요.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보편적인 그런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해사조는 형이상학이 아니고 형이하학적이고, 민간에 일어나는 보통의 평범한 일이니까 형이하학적이고, 또 보편주의가 아니죠. 보편이나 객관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마음의 느낌을 중시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문해가 유행을 하게 되면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정조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새로운 문학이 들었구나, 이것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주자가 애써 만들었던 성리학의 체계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이념이 혼란스러워진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정조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참으로 나름 과감한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 쓰고 있던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었잖아요. 그 한문을 쓰는 글 쓰는 스타일, 그걸 라이팅 스타일, 문체라고 하잖아요. 그 한문을 쓰는 스타일을 개혁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새로운 문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체를 전부 거부하고 옛날에 그 한문 문장의 성리학적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조 표현을 따르면 순정 고문을 되살리자 하는 거예요. 순정이란 말은 순자가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바른 옛 글쓰기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아주 순수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조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니, 효니, 열이니 하는 성리학의 가치, 또 이니, 기니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태극이니, 무극이니 뭐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고답적이죠. 말하자면 하나의 철학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18세기 말의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낡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그 성리학이 참신한 가치를 가졌던 것은 송나라 시절이죠. 즉 여기서 말하면 송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히 남송시대, 이거는 고려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 후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려 후기라면 13세기, 14세기를 말하잖아요. 13세기, 14세기에 새롭게 나타났던 중국의 형이상학적 철학, 그것이 이제 바로 성리학인데, 지금 정조가 서 있는 시기는 13세기나 13세기가 아니잖아요. 14세기가 아니고 그보다 400년, 500년 뒤의 사람인데, 정조는 400년, 500년 전에 글쓰기로 돌아가자. 400년, 500년 전에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은 다 불순하고 나쁘다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다 그 말이에요. 좀 쇼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갓쓰고 공자월 맹자월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좀 뭐랄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말은 그런 옛날의 가치를 다 버리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분명히 에센스는 있죠. 분명히 보편적인 부분이 있죠.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옛 문화를 다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옛 문화가 옳다면서 오직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정조 입장은 어때요? 수긍이 되십니까? 난 수긍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정조 시대에 정조 같은 왕이, 정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똑똑한 왕이었거든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왕이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선택했을 것은 한글로 갔어야 되겠죠. 한글을 쓰자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실용으로 가자. 서양말도 좀 배워보자. 서양의 기술도 좀 본격적으로 수용해보자. 이렇게 갔으면 세종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조는 그렇게 가지 못했다. 대신에 정조는 어떻게 갔다? 완전히 세종과는 반대길로 갔다. 세종은 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세종은 주자도 틀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종은 항상 그런 입장이야. 세종은 백성을 위한다고는 그 근본적인 성리학의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성리학자들이 한 주장이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주자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게 세종의 입장이었는데 정조는 주자를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글쓰기조차도 한글로 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문을 계속 쓰는데 옛날 한문이 더 좋으니까 요즘 한문은 버리자. 이런 말하자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기관, 우리가 늘 좋게 얘기하는 그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실은 바로 그 옛날 문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즘 들어온 문체를 없애기 위해서 즉 문체 반청을 관철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이 탈이었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너무 성리학 공부만을 너무 많이 한 결과 이 정조 눈으로는 다 읽어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통 성리학에 맞다. 이거는 좀 빗나가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오염이 됐다.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죠. 알면 알아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수도 있는데 정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정조는 왕으로서의 정조는 이런 점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문체가 오염됐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신간서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체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문체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서 신간서적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조하고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조는 서양의 기술주도 갖다 쓰는 그런 정조죠. 그게 왜곡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조는 막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니까 여기서 유행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있던이 아니고 서울에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 있던 그런 소설 문체 같은 것도 다 쓸데없는 문장으로 낙인을 찍고 전통적인 문장, 당나라, 송나라 때 문장, 당나라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이야기예요.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초기의 문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하자면 SNS식의 그런 글이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종대왕 시절에 뭐랄까 훈민정음에 나오는 글투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정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